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요, 내 수준과 내 상황에 맞게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반주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레슨을 시작할 때 혹은 댓글에도 제가 얼마나 배워야 선생님처럼 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레슨을 받으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주법 챌린저스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 봤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받아들이는 또 소화가 가능한 범위가 다 달라요. 먼저, 네, 피아노 자체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피아노라는 악기랑 전혀 일면식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색한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오지 않았고 내가 성인이 되고 또 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얘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가 남은 생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피아노를 쳐야지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반주법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나랑 어색하고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건반에서 이제 개 이름을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어떤 이론을 배웠을 때 바로바로 습득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당장 내가 다음 달에 반주를 할 거야. 아니면 빨리 배워서 선생님처럼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멀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로 반주를 하는 데까지, 저 정도로 칠 수 있게 된 데까지는 이 피아노와 함께한 세월이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시작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계속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1년 전보다 1년 뒤인 오늘이 좀 더 낫고, 2년 전보다 2년 뒤인 오늘이 좀 더 낫고,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점점 좋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내가 내 남은 평생, 뭐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사실 지금 60세라고 해도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한 30년, 40년을 우리가 더 살 수 있다면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고 앉을 수만 있으면 우린 피아노 칠 수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30년, 40년을 피아노 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시작한 것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제 영상 중에 어린이 반주법, 왕초보 반주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저의 아들에게 반주법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만든 거예요. 아직 뭐 영상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아주 쉽게 그냥 개 이름을 한번 찾아보고 또 이제 코드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네, 동요부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피아노랑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라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아노는 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해봤어요. 근데 반주법은 배워본 적이 없고 뭐 C, F, G, 뭐 D, E 이런 기본적인 코드 대충 아는데 손가락이 굴러가지 않아. 어떻게 반주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피아노랑 이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아. 오랜만에 만나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순서대로 반주법이라고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것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올려놓았던 강의 영상들을 종합해서 제가 막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리즈거든요. 그 순서대로 반주법을 1번부터 10번까지 천천히 하나하나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도 좀 정리해 보고 리듬도 좀 정리해 보면서 아, 반주법은 이런 거구나. 반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좀 맥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반주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갈증이 있어. 그리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잘 쳐지지 않는 리듬의 곡이 있고, 또 코드도 알긴 알고 치긴 치는데 이게 맞는지 사실 확신이 잘 없고, 그래서 반주를 부탁받거나 찬양팀 콘티를 받거나 했을 때 항상 긴장이 있어. 그런 분들은요, 반주법 챌린저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린이 왕초보 반주법과 순서대로 반주법은 그냥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주법 챌린저스 같은 경우는 유료로 진행이 되고 한 달간 한 과정당 4주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코드 보이싱에 대해서도 리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코드를 봤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조금 빠른 곡, 조금 애매한 리듬의 곡 만났을 때도 아, 내가 배운 그 리듬 중에 요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래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챌린저스를 하실 때는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강의 영상 보고 이렇게 연습해서 내세요 하면 제가 그 연습하신 영상을 보고 매주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고쳐야 될 점, 또 잘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니까 나 혼자 연습할 때는 이거 틀린 줄 몰랐는데, 이상한 줄 몰랐는데, 이런 습관이 나한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일단 영상을 찍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해야 되는, 예,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는, 네, 반주법 챌린저스는 어,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를 하면 그 다음에 뭘 또 해보고 또 뭘 또 해보고 거의 6개의 과정을 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과정씩만 해보셔도 이 6개 과정을 다 끝내고 나시면은 일단 내가 반주법을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혼자서 연습하실 때도 균형을 잡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거는 실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는 하면 하는 만큼 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주법 챌린저스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내가 반주를 꽤 합니다. 그런데 좀 새로운 곡을 좀 배워보고 싶고 좀 곡에 잘 적용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뭐 레슨을 받거나 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챌린저스를 하기엔 난 이미 그 정도는 다 마스터가 됐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에 지금 멤버십 강의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챌린저스를 통해서 웬만한 리듬과 코드가 좀 정리가 되신 분들에게 곡에 그래도 계속 적용해보고, 저랑 계속 소통해보고, 또 숙제를 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강의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제출하시잖아요. 그럼 또 제가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미 쌓여있는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올려놨던 강의들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자료가 이제 많아졌어요. 이건 유튜브 결제 시스템인데 월 12,000원이에요. 그렇게 결제하시면 멤버십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그 강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연습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간혹 댓글을 달곤 합니다. 요건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는. 그래서 좀 소통도 하고 싶고 내가 좀 연습하는 거를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다.
또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배워야 저렇게 칠 수 있을까? 얼마나 배워야 저만큼 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부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저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피아노라는 악기에 들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와 함께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죠. 저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30년 넘게 피아노랑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입시를 준비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배우고 또 반주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밀도 있게 아주 촘촘하게 피아노랑 친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밀도 높은 시간까지 생각하면 그 30년이라는 세월 안에도 뭐 플러스 알파죠. 예. 근데 저도 저희 선생님을 보면서 '넌 언제 저렇게 칠 수 있을까?' 저 재즈 피아노를 저렇게 치고 싶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재즈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막 유학도 가시고 막 합주 엄청 많이 해 보시고 했던 시간만큼 나는 재즈를 치지 않았거든요. 재즈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니까 당장에 내가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적어도 저만큼 투자해야 저 정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어쨌든 계속 하고 있으면 잘 가다 보면 1년 뒤에 달라져 있고 2년 뒤에 달라져 있고 3년 뒤에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성인 위주로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랑은 저랑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른분들을 많이 하는데 50 대, 60 대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라는 말을 제가 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쨌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일단 가시는 분들은 늘게 돼 있어요. 안 늘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느는 속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차피 시작할 거면 지금 3년 뒤에 또 후회할 거예요. '아 그때 시작할 걸.' 계속해서 피아노에 미련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지금 무엇이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